안과의 모든 것을 말씀해 드리는 시간, 정말 근사한 안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열반 익상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결막모반 공막 개량에 대해서 눈 결막에 대해서 생기는 질환 중에 생성되는 질환들,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정근입니다. 110세 시대에 태양빛이 내리치는데 눈을 보호하는 것은 선글라스가 참 좋죠. 안전합니다. 그래서 검열반 익상편, 많은 분들이 이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환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살이 질어나 있어요. 조직이 빨갛게 살이 조직이 자라나서 각막으로 자라나 있네요. 이것이 익상편입니다. 익상편.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각막의 표면에 자라나 있는 익상편 수술해야 됩니다. 보기 안 좋아서 그죠? 이것이 익상편입니다. 태양이 내리쬐는데 선글라스를 끼는데 태양이 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백내장을 포함해서 익상편 이런 부분도 역시 바닷가, 햇볕, 농부 이런 분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야외 활동하실 때는 꼭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안경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햇볕이 주범입니다. 그죠? 노화의 주범도 햇볕이고, 물론 나이가 1번이지만 나이 원인이 햇볕도 두 번째 원인이 되고, 영양분도 주지만 우리 몸에는 노화의 원인 중에 두 번째가 나이 1번, 2번은 햇볕. 그 중에 검열반 익상편도 햇볕이 원인이 되겠죠. 많이 발생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는 분들. 그죠? 어부가 왜 많을까요? 바다에 햇빛이 반사되면 굉장히 많은 햇빛이 두 배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농부들은 흙에서 햇빛이 흡수가 되어 버리는데 바다에 계신 분들은 햇빛이 바로 눈에도 들어오고 바다에 반사되어서 눈에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어부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질환들이 검열반과 익상편입니다. 농부도 물론 있고요. 군인들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운동선수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햇볕에서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검열반과 익상편이 많다. 그럼 검열반과 익상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살이, 조직이 이렇게 각막, 까만 동자까지 침범해서 한가운데 눈 동자 중앙까지 침범해 버렸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 보입니다. 이게 익상편이에요. 익상편. 그죠? 자, 이거는 각막까지 들어가지 않고 각막 앞에 동그랗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죠. 살이 이렇게 자라나 있고 익상편, 검열반. 이거는 이만큼 또 이렇게 이만큼 각막을 침범해서 자라나 있습니다. 익상편 초기. 자, 원인은 자외선, 먼지, 바람, 햇빛이 주원인이에요. 치료는 수술로서 제거를 해줍니다. 수술로서 잘라내주죠. 이렇게 잘라내주면 됩니다. 잘라내는데 수술 재발률이 많아요. 재발률이 10 내지 30%. 그래서 수술 잘못하고 나면 나중에 재발이 되면 보기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 잘하는 안과에 가서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검열반은 수술해야 될까요? 이건 살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각막의 안쪽에 볼록하게 솟아 있는 것은 검열반입니다. 이거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50대 되면은 대부분 눈 안쪽에 노랗게 볼록하게 솟아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검열반입니다. 검열반에 혈관이 자라나거나 하면서 또 이상편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살이 조직이 이렇게 자라나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이상편 초기로 초기에 수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주면 돼, 이런 식으로 다. 금열반, 이상편은 백내장이 아닙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긴 것을 백내장이라고, 금열반과 이상편은 각막의 표면에 조직, 살이 자라나는 것을 금열반, 이상편이라고 하고, 금열반은 각막으로 침범되지 않는 동그랗게 조직이 조금 커지는 것, 이것을 금열반이라 하죠. 자, 이렇게 금열반은 정상인한테서 다 올 수 있는 결막의 일부가 변성이 생겨서 노랗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질환입니다. 이 금열반은 그냥 둬도 됩니다. 금열반은. 자, 금열반은 이렇게 보면은 각막이 있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노랗게 조직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조직은 충일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도 나중에 자라서 각막으로 자라나는 결막, 이 상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열반도 있는 거예요. 100% 금열반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각막의 앞쪽에 볼록하게 솟아 있는 노란색 덩어리를 뭐라 하죠? 금열반이라 합니다. 이것은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굉장히 보기 안 좋고 아주 크게 볼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보기 안 좋아요. 그러면은 수술해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열반도.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충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충일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넣어서 치료를 필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각막적으로 자라 들어가지 않지만은 아주 드물게 자라나면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열반. 그 금열반은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한 가운데 각막 앞에 입구에 노란 덩어리를 금열반이라 합니다. 수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 그럼 금열반은 다른 형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노랗게 안쪽에 볼록해 있고 다 노랗죠. 이 부분은 노란 부분이 충혈이 돼서 염증이 생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안에 동그랗게 볼록한데 이렇게 충혈이 돼서 염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료를 시작하게 되겠죠. 안약을 넣어서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충혈 없애는 약을 항생제나 넣어서 치료를 하기도 하죠. 금열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이 위에 두 개는 염증이 없는 것, 밑에 두 개는 금열반인데 염증이 있어서 충혈이 되어 있는 부분,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금열반은 원인은 결막의 퇴행성 변화, 쉽게 피부에도 나이가 들면 변화가 오잖아요. 50세 중반 이후에는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 안에 노랗게 안쪽에 거울을 보면 볼록하게 솟아 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금열반이라 합니다. 원인은 자외선, 햇빛이 주 원인이에요. 주로 또 염증, 바람, 먼지, 그죠? 이 부분들이 금열반이 원인인데 주로 일문 원인, 나이, 대부분 증상은 없습니다. 또 충혈이 염증이 있으면 충혈이 되거나 작업감이나 이물감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원인이 없는 것이다. 금열반은. 그냥 두어도 됩니다. 그래도 아주 심한 경우에는 금열반을 또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염증이 발생하면은 안약을 넣어서 또 염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레이저 수술해서 이 부분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이 안쪽에 보면은 볼로가 솟아 있죠. 레이저로서 소작을 한 거예요. 전기 소작을 레이저로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깨끗하게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술로 제거하거나 레이저를 하거나 전기 소작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금열반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 치료를 하지 않는데 미용상 도저히 문제가 되겠다 하면은 미용상 제거 수술, 메스로서 절제를 하는 수술, 레이저로서 하는 수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염증이 발생하면은 안약을 넣어서 충혈을 없애는 방법. 대부분 서서히 자라니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염증이 발생하면은 눈에 충혈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체가 각막으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시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금열반은 각막은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웬 파리가 하나 붙어 있네, 그죠? 신창에.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보기가 참 보기 안 좋다고 오셔요. 그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흰창이 투명한 분들은 충일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거슬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일까 하고 오시는데 점입니다. 점. 쉽게 말하면 점을 의학용어로 모반이라죠. 모반. 결막에 점 하면 편할 건데 그죠? 점입니다. 점. 미용 수술로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로서 하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표피 박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검열반이 아니고 점입니다. 결막 모반. 그러면 이 검열반의 예방 방법은 뭘까? 예방은 선글라스를 끼라, 모자도 쓰자, 우산, 양산도 쓰자. 이렇게 눈을 비비지 않고 먼지나 바람, 자외선으로부터 보안경, 선글라스, 모자, 양산 쓰고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방법. 햇볕으로부터 피하는 것,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눈의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것 중에 검열반의 예방 방법 역시 동일하죠. 자, 이렇게 조직이 정식되면서 익상편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검열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란 조직이 눈 안쪽에 솟아 있는데요. 이 부분과 다르게 익상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직이 살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조직이 생겨 있죠. 검열반은 안쪽에 아무것도 없죠. 이 조직이 살이 자라나면서 각막으로 이렇게 자라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이 자라나면서 점점 심해지면서 각막으로 자라나면서 나중에 각막 중심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시력이 안 보이죠.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서. 절제를 하면은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 있는데 재발률이 10%에서 30% 되니까 수술 잘하는 안과에 가셔서 절제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익상편이 진행한 것이죠. 검열반은 진행하지 않지만은 염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익상편입니다. 익상편. 자, 초기 익상편. 이렇게 각막의 원형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이 부분을 침범해 버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이 자라나서 침범하는데 점점점 자라나면은 가운데까지 눈의 중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익상편이 이렇게 헤드 부분 침범하죠. 이렇게 이 부분에 자꾸 점점점 자라 들어가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잘라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익상편 수술은 헤드 점점 자라나는 거죠. 살이 질어나듯이. 주 원인이 나이, 또 햇볕,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죠. 이렇게 투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이 질어나는 거예요. 자, 정상은 어떨까요? 익상편. 눈의 이물감, 눈의 병의 모든 것은 이물감,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은 머틀머틀한 거칠거칠한 느낌을 이물감이라 합니다. 눈 안에 티끌이 하나 들어가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물감. 그리고 따가움. 눈이 눈물이 청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갑거나 눈물 나거나 또 충혈되거나 또 시력이 떨어지거나 또 이러면서 사람들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익상편이 있는 분들은 눈을 이렇게 자꾸 밑에 내립니다. 눈이 빨개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불편함을 줄까 싶어서 또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가 그런 분도 한 번씩 봅니다. 보면은 수술하라고 권유를 하죠. 그분들은 대학병원에 다녀가 보니까 재발이 있다고 해서 겁이라서 수술을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 가면은 익상편 수술을 잘 안 해줍니다. 수술 자체가 간단하고 그 대신에 또 재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익상편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병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집 옆에 가까운 곳에 안과에 가셔서 익상편 수술을 해달라면은 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재발률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익상편 수술은 수술 많이 한 의사가 잘합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젊은 안과 의사도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나이 좀 있는 안과 선생님한테 익상편 수술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재발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상. 대인관계 이축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상평 수술 해주면은 칭찬을 많이 받아요. 고맙다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야. 본인이 대인관계를. 그 대인관계를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수술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자외선, 햇볕, 바람, 먼지 다 자연이 다 일으키는 거예요. 이 자극 때문에 살이 자극 때문에 자라나서 각막을 침범합니다. 이상편은. 치료 방법은 이렇게 단순히 절제하는 거 간단해요. 절제하는 거. 그죠? 그래서 재발 확률이 또 상당히 또 많이 있으니까 또 인체에 재발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그 공막을 이식한다든지 결막을 이식한다든지 하면은 재발하면은 더 두껍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많이 안 해본 선생님한테 가면은 재발률이 조금 더 많고 수술 많이 한 안과 선생님한테 가면은 재발률이 적고 재발 안 하도록 다른 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막 밑에 주사를 놓습니다. 이렇게 마취하죠. 수술할 때는 전혀 안 아파요. 마취를 해서 안약으로 마취를 하기도 하는데 주사를 놓고 마취를 눈에 주사를 놓는 수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사를 놓아서 볼록하게 부종을 시켜서 잘라냅니다. 시간은 많이 안 걸려요.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을 잘 잘라내주면 되는데 너무 또 많이 조직을 제거를 하면은 또 그것으로 인한 합병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평 수술하듯이 이렇게 조직을 제거하고 결막 위에 있는 조직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다시 방향을 돌려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조직이 살이 자라나고 싶어도 방어벽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재발률이 이렇게 이식을 하면은 3% 미만 재발률이 결막 이식, 자가 결막 이식 이런 방법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이런 결막이 다시 이상편이 재발하는 율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수술 방법을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편은 이렇게 수술 간단해요. 이렇게 1번 잘라내고 마취를 해서 3번 이렇게 쭉 잘라내죠.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살을 또 밑에 조직을 절제를 이렇게 해서 다시 자라난 조직을 미리 예방해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봉합을 해서 못 자라나도록 하나의 방어벽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마취를 안약을 하고 삼각형 절제를 하면서 결막 밑에 섬유 조직을 또 제거를 하게 하면은 또 항암제 안약이라고 또 항암제는 아니지만 그 성분을 통해서 조직이 다시 재생산하는 걸 막아주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자가 결막 이식을 통해서 결막을 이식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막을 또 덮어서 그 양막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 출산하고 나면 자궁 안에 있는 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막을 이식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재발률을 또 3% 이하로 또 줄일 수도 있고 이 상편은 중요한 거는 수술은 재발률이다. 재발률. 재발률을 이식 수술. 이식은 자신의 결막을 이식하거나 양막을 이식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발률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편 수술은 쉽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장면이죠. 이렇게 살이 자라나 있으니까 수술방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수술. 수술을 이 상편이 자라나 있는데 수술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 보기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왼쪽 눈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면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한테. 대인관계에 햇빛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은 대인관계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편 수술 전, 수술 후. 자, 수술하면 완치가 되나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재발 안 하려고 하면은 결막이나 양막 이식, 이렇게 양막을 이렇게 수술하고 제거한 부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덮어주면은 재발률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재발률을 그래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조직의 재생력이 뛰어난 사람 경우에 그런 경우가 보고된 것은 한 3% 정도야. 그렇게 이렇게 왼쪽 밑에 보면은 굉장히 결막으로 많이 자라나 있죠. 익상편이 커져 이렇게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이걸 제거를 하고 나면은 흉터가 남을까요? 흉터가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게 워낙 커서 모든 것을 칼을 대면 흉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흉터가 생기면은 안 보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자라날 때 수술해서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이 익상편 수술은 더 시력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익상편은 아주 심할 때 수술하면은 시력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초기에 약간 자라 들어갔을 때 수술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재발한 거예요. 재발해서 이렇게 굉장히 조직이 단단하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이쪽으로 볼 때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안구 운동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구 운동 장애. 위험하죠. 그래서 익상편 수술을 잘못하기보다는 본인 눈이 스스로 조직 재생력이 뛰어나서 재발해서 조직이 다시 자라나면은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익상편 수술은 잘 해야 되니까 재발한 익상편입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수술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익상편 수술을 하고 났는데 또 합병증이 또 있어요. 너무 수술을 많이 해서 혈관을 손상을 가버리니까 이 부분에 콩막이 괴사가 돼버립니다. 콩막이 죽어버렸어요. 결막 밑에 있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공막이라고 하는 공막. 이 공막이 눈이 이래 되어 있으면은 이 막이 구멍이 얇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공막 개양. 그죠? 이렇게 공막이 얇아지면서 눈 안에 있는 포도막이 끊겨 보이는 거예요. 눈 안에 망막이란 부분이. 이 부분. 이런 구멍이 나면은 눈에 구멍이 나면 눈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위험하죠. 그래서 공막 개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익상편 수술의 합병증은 공막 개양 수술을 물론 잘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또 가끔씩 발생할 수 있으면 굉장히 눈 자체가 조그만 충격을 주면 눈이 팍 터져버려요. 그러면 눈에 실명합니다. 이런 경우에. 위험하죠. 자, 이런 괴사성 공막염. 괴사랑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조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막염을 수술을 하러 와서요. 저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끈게 변한 거예요. 이 부분이 끈게 변해서 확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막을 다른 사람의 보관되어 있는 공막을 이식을 하고 본인의 자가 결막을 이식을 하고 수술 후에 이렇게 깨끗하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막이 얇아져서 제가 자가 공막 이식 수술로 본인 눈을 공막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 이 해년대 이분이 실명이기에서 구해서 이분이 그래서 전복을 저한테 몇 개를 갖고 오셔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공막 이식 수술, 괴사성 익상편 수술하고 생긴 괴사성 공막염인데 눈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남의 눈을 공막 이식하기가 아니라 자기 눈의 공막을 옆으로 트랜스포지션 돌리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수술한 분이죠. 자, 이렇게 결막 모반, 흰 창에 결막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이. 얼굴에 피부에 점 많죠. 점이 흰 창에 결막에도 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수술할 때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피 칼로서 얇게 벗겨주면은 깨끗하게 제거되는 방법이 있고 칼로서 쉬워요. 몇 분 안 걸려요. 레이저로서 또 깎아주는 방법. 그러면은 조직 손상이 거의 없이 결막이 깨끗하게 되는 결막 모반. 그 점이죠, 점. 미용상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리 같은데 까만 파리 같이 눈에 결막이 진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끌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깊게 쏘거나 끌고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내고 놔두면은 저절로 모발 수술이 되겠죠. 이거 보면은 싹 끌고 주면은 싹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눈 안에 흰창에 까만 점이 있으면은 안과로 가셔서 제거 수술 받으면 됩니다. 미용 수술도 가능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주 하는 질문. 익상편 수술하면은 재발이 많은가요? 재발이 많다 했죠. 많으면 30%까지, 그죠? 그래서 숙련된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라. 그죠? 재발하면은 아주 심해져서 미용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은 간단한데 재발률이 있어서 결막을 이동시키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이 흰창에 파리 같은 점이 있다. 어떻게 할까요? 보기 싫으면 수술하면 됩니다. 레이저 수술이나 전기 소작술, 결막을 칼로서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 흰창에 까만 점이 있으면 탁 눈에 띄어요. 그죠? 이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수술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의료봉사 아시아 평화 의료대장정에 대해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또 캄보디아를 통해서 또 연변 중국을 통해서 많은 곳이 의료봉사를 갔다 오는데 많은 외국인들하고 의사들, 외국인들이죠. 같이 의료봉사하는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의사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동남아시아 의료가 후진국인 나라에 대한민국 의료의 선진국을 통해서 많은 의료를 통해서 양국관계 친선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계의 개선, 우리가 6.25 때 한국 전쟁 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잘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의료입니다. 또 특히 안과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과를 통해서 많은 의사들이 세계 곳곳에 의료봉사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전신철량, 안구 900량, 익상편, 군날개, 검열반, 결막 모반, 결막의 점 이런 부분들을 쉽게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불편한 분들은 참지 마시고 온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일 정도로 눈은 귀하거든요. 그래서 안과 오늘 강의 잘 들으셨고 또 안과에 대한 치료와 수술은 가까운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0년 안과 의사 정근입니다. 감사합니다.